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가 그런 허점이 있을 거라고. 허점 많으니까. 개혁이랑 불가능한 마비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미국 사람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엔타이 레드 웨이브는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엔타이 레드 웨이브 공산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 공화당. 아, 공화당. 네네. 자, 다시 시작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네. 반갑네.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미국 부정선거. 네, 트럼프가 완전 공언했던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는 아예 언급 안 하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요즘 좀 엄청 키워드고 이슈인 토픽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딴 것보다 지방선거? 이제 그거 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했다는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물어보기 얘기해도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어이가 없었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고로 영주권자인데 공식적으로는 3년 이상 이렇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 선거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지자체 선거에 참정권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행정적인 거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막 비자를 막 신청하고 막 장구가 가가지고 막 제출하고 도장 찍고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네. 종이가 모자라다는 거는 참 진짜 한국스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투표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냥 그 당일날 가서 할 수 있죠. 저희.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미국에서는 원래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주는 아닐 수도 있지만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등록을 해야 돼요. Register to vote? 네. 네. 뭘 써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한국은 자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명 투표할 수 있는지는 집계가 알아요. 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이미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모자란 거는 약간은 이해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확실히 좀 많이 좀 충격을 줬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가 사실 첫 대통령 하기도 전부터 사실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거 다 부정. 그렇다. 그래놓고 자기가 이긴 부정쟁이. 선거는 정당한데 그때는 부정선거란 말이 싹 없어지는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다가온 어느 선거가 부정선거였냐 이것보다는 미국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 시스템,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가 그런 허점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한 거예요. 허점 많으니까. 허점 많아요. 허점 많으니까 저도 투표를 미국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에서 다루기는 다뤘었는데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있고 주마다 자기만의 나라인 것처럼 자기만의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입을 한 거예요. 유럽 연합처럼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프랑스 안에서 선거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알아서 결정을 해야지, 유럽 연합에서 와가지고 너네가 이거 써, 우리가 투표소를 운영할게 이렇게 하면은 유럽 연합이 우리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마다 자기만의 투표 방식을 주로서 하나의 명확한 주권이 존재하는데, 캘리포니아 사람이 투표할 방식을 캘리포니아 사람만이 정해서 관리를 할 권리가 있어요. 연방에 가입했지만 그걸 연방에서는 너는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돼 라는 거를 시키는 게 위헌이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마다가 너무 다르고 서로 시스템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슨 기기를 쓴대. 근데 우리는 그 회사 기기를 안 쓰고 다른 회사 기기를 써. 왜? 왜냐면 우리 주에서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발표가 있으니까. 근데 저기를 왜 써? 모르겠네. 왜 뭐 분명히 해킹될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그 되게 간단하게 다르니까 의심한다. 근데 그 다르다는 거는 헌법상 미국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막고 있어야만 하는 거고 연방에서 갑자기 여기서 기기를 이거 써라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뽑힌 행정부가 다시 뽑히려고 제도를 장악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각각이고 다 너무 다른데 제가 살았던 아니 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허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죠. 아 그럼요. 네. 저 원래 버몬트 경험담. 사람이에요. 네, 버몬트. 네. 사람 62만 명밖에 없는 버몬트주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투표 등록을 한 거죠. 근데 투표 등록되어 있는데 그때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버몬트에 제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투표 등록을 해서 저의 주거지가 원래 거기였는데 나라 나와서 이제는 없어진 상황. 네. 근데 그러면 계속 버몬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2012년인가 그때 그 오바마 두 번째 임기로 넘어갈 때 그 선거를 했을 때 네. 잠깐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면은 미리 투표 용지를 막 밸럿 신청을 해야 되겠다. 원격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미리 받아야겠다 해서 아빠랑 같이 버몬트에 있는 그 운전 면허를 발급해 주는 DMV가 있어요. 보통 거기서 그러니까 주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 그거 이제 기반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투표 정보를 다 등록하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투표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다 하는데 없대요. 전산에 전산은 없대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예전에 우편으로 그 다 문서로 되어 있는 제도였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때 등록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 시스템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라 나오고 네. 버몬트가 얼마 안 지나서 디지털화를 한 거예요. 근데 디지털화를 했을 때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있냐 없냐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는 삭제. 없는 사람이네 하고 없는. 근데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말이 돼요. 2주 안에서 거주하는 게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연락을 뭐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했길래 그걸 삭제를 시키냐고. 그러겠네.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어이없는 건 내가 제일 어이없었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네, 지금 다들 벙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이러는 건데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아빠도 반응이 얼마나 격했겠냐고. 거기까지 운전했는데. 그럼 엄청 열심히 주권 행사를 하려고 갔네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몇 살이었는데? 그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안 됐죠. 그래서 투표를 그때는 그러면 등록이 없어진 셈이니까 어디서 하지? 아빠랑 그러면 아빠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점이 좀 안 맞아가지고 결국 선거 참여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런 허점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있다라고 이게 나오면 바로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사추세츠 이제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이제 네. 한국에서 원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격으로 투표 용지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요. 왜 아예 그냥 문자로 하라 하지 그래? 그냥 네.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시청 같은 거, 동사무소 같은 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타운 클래크라고 하면은 주무관님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등록돼 있는 누구누군데 투표 용지를 원격으로 하고 싶다. 해외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뭐 거주지구나. 그러면은 뭐 등록돼 있고 막 정보 확인이 되니까는 왜 PDF를 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PDF를 그래서 출력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찍고 올리고 다시 보내. 그 이메일로. 근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는 또 사람이 그거를 보고는 입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해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 PDF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4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이로 출력해서 그걸 이제 파일에 넣고 밸런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전자서명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메일도 전자서명 인정이 되는 거고 선거 때도 이게 OK라고 매사추세츠 법에서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니 사람과 그 전산 사이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건데 그게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출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거 어떻게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해킹 당하면 딴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런 거고. 참. 오케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이거 받으신 분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또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등록지가. 왜냐면 왜? 이번에 등록지를 바꿨어요. 네. 누나 집으로. 네. 뉴저지주로 바꿨어요. 뉴저지. 근데 투표 등록은 아직 안 바꿔서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맞아요. 주를 바꾸면 이것도 있어요. 주를 바꿨는데 이거 복잡하다. 전입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살고 있어요. 보스턴 사람이에요. 거기서 전입 신고 돼 있어요. 가족이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뉴욕에 갔어요. 근데 뉴욕시에는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매사추세츠 정부한테 전 이사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내줄 때는 이 새로운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미국의 우체국에다가 내 공식적인 우편 주소를 바꾸질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원격으로 네. 보스턴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사는데 보스턴에서 투표를 해요. 왜냐면 뉴욕시에 그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한국으로 치면 그건가요? 사전 투표 때 왜 관할 구역 외에 그렇죠. 전입 신고 되어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으면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다 제각각 이렇게 투표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네는 저렇게 한대 이런 이제 사건 하나씩 이렇게 만약에 제가 경험했던 버몬트에서 그 투표 등록이 강제로 삭제당한 거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진짜 지금만큼 소셜미디어 시대였다면 그치 일파만파 완전 뉴스 나왔어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조금 원론적인 기본 엄청 베이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연방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주마다 그렇게까지나 뭐 우편 투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머신도 다르고 다 제각각인 게 엄청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인상 깊었달까? 그러니까 엄청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스탠다드도 유니버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연방 투표라면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게 주마다 자기만의 투표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주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그냥 나라예요. 주마다 나라다. 오케이. 이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도 달라요. 그 투표 그러면 용지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번호를 쓰더라고요. 1번 뽑니, 2번 뽑니, 3번 뽑니 이런 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냥 무조건 1등 하라고 하는 사회에서 숫자 1이 숫자를 그렇게 상징적인데 이거 놀랐었거든. 근데 보니까 그건 이제 뭐 매번 달라진다며. 그거는 모르고 처음 보니까는 이렇게 숫자 매겼구나. 살짝 약간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건 이미 한번 미준적으로 결정 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게 이 사람을 뽑고 다른 사람을 안 뽑느냐 순위별로 막 호주에서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난 1위로 이 사람 원하고 2위로 이 사람 원하고 3위로 이 사람 원하는데 만약에 1위를 뽑은 사람은 막 3%의 투표율도 못 받았으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2위 뽑힌 걸로 이렇게 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 미국에서 쓰지를 않았다가 뭐 메릴랜드 주에서 그 방법을 쓰겠다고 하고 막 바뀐 거고, 그래서 주마다 이거 완전 다른 거죠. 투표하는 방식, 개표하는 방식, 선거 자체가 달라요. 좀 충격이다. 그거는 컬처 쇼크인데. 미국은 미국은 중간 선거, 대통령 선거, 연방 선거가 하나의 선거가 아니에요. 50개 이상의 선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대한 선거 보도를 할 때 뭐 간선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가 맞지 않는 게, 주 안에서는 직선제지, 주 안에서 직선제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쳤을 때는 이 주들이 연방에 가입한 몸집 점수에 따라서 개표가 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주가 연방 정부에 대표된 하원 의원 수가 점수인 거예요. 오케이. 힐러리가 그때 표가 더 많지 않았어요? 그거는 절대 인구로 볼 때는 때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건 미국 시스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건 미국 전체 인구가 같이 투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마다 따로 투표를 하고 그 주가 미국에 가입했으니까 그 주에 대변하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자기 주민들이 뽑은 거를 대신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 제도인데. 오케이. 네. 그리고 그거 결국 선거인단이랑 다 연결이 되고 그건데 어쨌거는 그죠.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복잡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그냥 2-3시간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 선거 제도랑 이건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정 선거로 다시 돌아가고. 부정. 그죠. 네. 맞다. 아니 굉장히 이례적인 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그 공식 그 스피치였죠. 거기서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이제 타이밍 자체가 중간 선거에 앞서서 너무 스트래티직하게 딱 플레이스 되지 않았나. 그쵸. 또 그리고는 이제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재조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했는데,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전에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해킹 건. 네, 러시아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랑 DNC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해킹해가지고는 왜 영어로 putting the thumb on the scale, 이런 putting a thumb on the scale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만 입김을 주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약간 이렇게 베네핏을 미세하게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부정선거의 일부라고 보시나요? 미국 사고로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바로 이제 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개입이라고 생각하죠. 선거 개입. 네, 만약에 뭐 putting your thumb on the scale,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뭐 DRE 시스템 있었죠. 그 DRE 맞죠? Direct Registration Electronic System인가? 그 투표를 할 때 전자기기를 통해서만 하고 투표 용지가 따로 없으니까 그 기기에 저장이 되고 바로 개표가 되는 전자 시스템. 네. 그런 전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해킹이 되면 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없으니까. 루이지애나 주는 여기서 제일 좀 관역 가운데 써게 되는 건데, 왜냐면 그 시스템을 쓰니까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뭐 출력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근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으면 전산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외부 서버에서 타고 들어온 어떤 뭐 러시아에서 출발한 거, 중국에서 출발한 거, 뭐 세르비아에서 출발한 거, 뭐 이런 거 들어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뭘 안 바꿨다고 해도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진짜 자기가 개표수를 아예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들어와서 내부 시스템 관찰만 하다가 빠진 해킹이었다. 내용 바꾼 건 없다라고 해도 이미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냐 마냐의 일이 되는 거니까 어렵다 진짜로. 맞아요. DRE만 사용하면 그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루이지애나주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거고, 이 그 기기를 공급해주는 회사에서는 이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형태의 뭔가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게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주는 뭐 뉴욕주도 보다 오하이오주에서 모든 방법으로 다 하세요. 손으로도 세지, 이렇게도 세지, 저렇게도 세지. 저는 그게 좋은데 근데 뭐 어쨌든 네. 그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뭐 그 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막 해킹을 네. 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런 그 해킹했다는 의심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어서 게임 끝. 불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연해지는 거잖아요, 사회에. 그것만으로도 데미지가 꽤 큰 것 같아요. 데미지가 커요. 네. 이미 신빙성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겪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를 좀 어떻게 그래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다들 이런 일들이 돌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한 사실 이제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확실히 외세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도 시스템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버몬트에 62만 명밖에 없는데 중국만큼의 러시아만큼의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해커단을 갖고 있는 나라로부터 스스로 지키겠냐고요. 그런 건데 근데 그런 주가 50개나 있으면은 분명히 우려가 있을 만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너무나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향을 무조건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더 기다린다면 아니면 중간 선거 직후에 그 얘기를 꺼낸다면 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뭐 하죠? 대선? 정답! 바로 대선 활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무 위험이 커요. 너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봐봐, 트럼프가 이제 또 임기를 세 번째 임기를 하려고 하네 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막 이제 엄청 시끄러워질 건데 이게 얘기를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제도의 개혁이랑 그런 게 아예 거의 뭐 불가능한 마비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어떤 예를 들어 이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 차세대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그 해킹이나 그런 거 취약점을 네.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퍼블릭 센티멘트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론이나 그런 게 네. 그거를 보완하려는 움직임 자체에 매우 불순한 의도나 그런 걸 계속 부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뭐 있는 시스템 그대로 언제까지나 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난 궁금해서 그래. 너무 좋은 질문이고 네. 여기서 진짜 미국 사람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주들이 각자 의견대로 뽑는 건데 뽑힌 연방 정부에서 이런 주마다의 선거 제도의 취약점을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주마다가 연방으로부터의 단합을 받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중 주권은 여기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뭐 대선이나 중간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뭐 내세우고 대신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헌법상 안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건커녕 그 일은 둘째치고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취약하니까 주마다 좀 다시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 정권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걸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얘기를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잘못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때 얘기를 했었으면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을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 그거를 이제 대선 전에 그 얘기를 미리 꺼냈어도 되는 거였는데 꺼내지 않고 대선을 진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오바마 정부 입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가
바로 그런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에서는 연방 정부를 애초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연방 정부를 아예 안 믿어요. 원래 그랬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건데, 근데 이걸 이슈화 시켜야지 주에서 그래? 그러면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주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중앙 정부로부터 단합을 우리가 받을 건가? 우리의 주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면 자기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할 거야. 그 효과는 그 효과가 생기겠지. 그리고 뭔가 자기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거냐, 해외로부터 보호할 거냐 상관없는데 일단 보호해라. 이거 제일 중요한 결과물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보호해라 아니면 예를 들어 결집을 시키려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럼 뭐 방법이 뭐예요? 가서 투표하는 거 아니면은 주마다 네. 자기 선거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뭔가 증거거리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 보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트럼프가 주문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필요한 게 그거예요. 미국 전국적으로 선거 제도에 있어서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이 이미 있다는 거는 증거가 났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내서 무슨 정치적인 입기를 그걸 다 떠나서 문제긴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주의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각 주에서 무조건 그거를 알아서 자기의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의도적인 악의적인 그런 거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상황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 그걸 싫은 주가 자기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하려고 나서게 되는 어떤 그런 역심리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버몬트 사람들, 뭐 매사추세츠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뭐 민주당을 뽑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더 연방으로부터 한번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반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트럼프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나 맞아요. 저러나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레임덕을 피하려면은 무조건 이 중간선거 결과를 그건 맞아요. 자기 네. 쪽으로 가져와야 맞아요.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제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계속 강하게 프로모트를 하면은 본인한테 어떻게 그거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케이. 사람이 너무 우리는 이제 boy who cried wolf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쵸. 자꾸 부정선거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예전에 또 대선할 때도 그렇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자기랑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그건 네 사정이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미국의 선거 제도가 앞으로에서 점점 AI 시대에 전산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 외세로부터의 개입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는 건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는 각 주에서 잘 제대로 좀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단 너무 다 서로 다르게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제대로 하고 있니? 약간 이런 그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 시스템은 안다고 쳐도 모르는 시스템에서는 맞아요. 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의심이 없으니까. 있고 네. 그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막 텍사스가 뭐 뉴욕주에서 하는 투표 제도를 보고 저거 좀 약간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연방 정부에 무슨 뭐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연방 정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뉴욕주를 건드릴 수 없어요. 서로 건드릴 수 없는데 의심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 텍사스에 뭘 파견해서 니네가 네 법대로 제대로 했니?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뭐냐면 트럼프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정당 얘기를 해야 돼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네. 뭐 이란 전쟁에 뭐 인플레에 뭐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이슈가 있다. 공화당 안 뽑고 싶다. 민주당을 뽑고 싶은데 누구를 뽑을 거냐? 민주당의 미래 어떤 그 비전이 뭐냐? 그 정책 방향성이 뭐냐?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래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앞두고 있는 뭐 이란,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국제 무역 이슈들 뭐 석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 뭐냐를 따지고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따지고 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뭔가 확실하게 우리는 이런 거가 좋겠어요라는 거가 잘 두드러져 있는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바이든이 너무나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가시 그런 기득권의 민주당 쪽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알고 보니까 꼭두각시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걸 못 믿지? 그러면 신세대의 민주당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신세대 민주당이나 그런 쪽에 이제 좌쪽에 있는 활동하는 조직들을 보면은 뭐 그 DSA라고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쪽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진짜 공산주의를 대놓고 표방하는 거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진짜 중간 선거에 블루 웨이브가 생길 정도의 비전이 있을까? 오케이. 그게 블루 웨이브의 그 결집력이나 아니면 그 플랫폼이 좀 약하다고 치면은 엔타이 레드 웨이브는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엔타이 레드 웨이브? 네. 공산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 공화당. 공화당. 네, 네. 엔타이 레드 웨이브가 별로 세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시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이렇게 시장 투자나 이런 거 보면은 기업들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집에서는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일반 집에서 투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일반 투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뽑을 사람의 정책 기반이 되는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네. 뭔가 민주당에서 내세우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처럼 화가게 이 비전을 따라가야 되네 이런 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타일러가 혹시 지금 유심히 보는 양당의 뭐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좀 유심히 보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 특정 인물? 그냥 예시로. 뭐 이 사람 지지한다가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는 인물들은 아무래도 그 버니 샌더스의 후손들. 그 버니 키드스예요. 그 버니 키드스. 그 맘다니, AOC, 오카시오 코테스. 그리고 공화당은 당연히 공화당은 근데 이미 약간 뽑힌 애들 위주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뽑힐 사람들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각광을 받아요. 매체에서. 네. 약간 지금 좀 중간 선거에 그렇게 각광받는 인물이 크게 없다는 것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근데 네. 중간 선거는 어쨌거는 선거구마다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막 진짜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다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모르고. 오케이. 예. 근데 큰 매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돌면서 새로 뽑혔으면 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막 지지해주고 이렇게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샌더스, 맘다니, AOC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이 당파인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당파가 미국 전체적인 인식에서 전체적인 언론에서는 극단적이다로 이렇게 인지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많이 찾아보지를 못해서
강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뭐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그거 플러스 최근에 국무부에서 발표한 쿠바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그 미국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전파시키려고 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담론이 공화당 쪽에서는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 세지려면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왼쪽으로 가면 일반적인 진짜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 투표하는 나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미국 사람은 정당이고 뭐고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근데 진짜 공산적인 그런 거 보이기 시작하면 엄청 바로 알람이 울리죠 머릿속에서. 네.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제일 투표를 많이 하는 세대인데 그 세대가 냉전 때 자란 세대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되게 퍼즐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좀 놀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확 자리 많이 받아서 간신히 받아서 뭐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오케이,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확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면 공화당에서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서 막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약간 대략 왜 뭐 방금 얘기한 것 비롯해서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왜 대부분 이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약간 미국의 DNA에 좀 내재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런 거 설명이 됐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근데 지켜봐야 돼요. 지금 또 약간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막 2년 전보다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갈 건지가 또 사실 중요하고 더 분석을 해봐도 몰라서 항상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이번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투표를 주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다 흩어져 살고 있어가지고 그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특이한 데에서도 투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색 투표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사진 준비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요거 어디인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잠시만요. 투표소인데 투표를 하고 있어요. 슈퍼마켓? 아닌데? 여기는 아마 그 타말레스 타코스 같은 타케리아 같은 데일 거예요. 그럼 쇼핑몰이에요? 식당. 아, 식당. 네, 식당에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네. 좀 특이하죠. 벽에 뭐라고 해서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이라고 써 있어요. Thanksgiving, 벽에. 네. 아 맞다. 우리가 이제 대선할 때 항상 Thanksgiving 맞네. 이번에도 중간 선거 Thanksgiving 앞두고 Thanksgiving. 있는 거니까. 여기는 정부 시설인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예요? 잠시. 잠깐만. 아 그러네. 그럼 저게 그러네. 답고랑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납골당. 납골당 같은 느낌인데. 공동묘지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예. 또 뭐가 이제 여기 잠깐만. 너무 간마기가 없는데요.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해변이에요? 해변인가 봐요. 밖에 있어요? 그냥 노상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건 뭔가 약간 롱비치인가 봐요. 네. 그런데 약간 밖에 공원 같은 느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슈퍼마켓. 동네 슈퍼에서 해요. 진짜. 이건 뭐야? 아마 경마장? 학교 체육관인가요? 경마장. 아니, 경마장이에요? 경마장. 꽤 누가 저거 그려놔. 경마장은 그거 도박하는 곳 아니에요? 경마장은? 그러니까 네. 도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줄 서서 표 사고. 이제 말에도 베팅하고 이제 후보한테도 베팅하고.
진짜. 어이 잠깐 뭐야 이게 박제돼 있네. 아 그것 역사박물관. 박물관. 아 그러니까 약간 좀 anthropological museum 같은 거 아닌가? 이건 근데 왜? 왜요? 아 그러니까 미국 정당들은 항상 동물이잖아요. 막 코끼리. 아 코끼리랑 약간은 좀 코끼리랑 당나귀? 당나귀 맞아요. 당나귀. 네. 네, 오케이. 네. 소방서 Fire 요거는 station.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오케이. 요거는 어느 정도. 아, 예, 사실 그 공부했어요. 예. 타코집도 저는 그때 너무 그때부터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비즈니스 아닌가 했는데,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립지라 그러나? 사유지. 사유지. 어. 사유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런데 이거는 좀 그 납득이 되는데 이건 뭐야? 딤섬 파는데 딤섬 먹고 싶다 갑자기. 아니 다 돌아와. 아. 딤섬 중국집. 레스토랑에서 중국집. 아. 그것도. 엘렉션 데이 스페셜. 중화 요리 파는데 장사도 잘하겠네. 아, 네. 진짜 이거는 좀 일단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예. 당구장. 당구장. 당구장인 것 같고. 당장에는 카페라고 합니다. 당구 카페. 당구 카페. 진짜 별에 네? 이거 집 아니에요? 이거 누구 가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집 같은데? 아 자기 동네 공간을 내준 거네요. 아, 진짜?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국 땅 생각해 보면은 거리가 멀어서 세탁소. 맞아요? 근데 잠깐만 이런 거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까지 그러니까 공립 학교까지는 혹시 있지 않나요? 뭔가 될 아닌가? 것 같죠. 네. 네, 공립 학교는 있던 것 같은데. 뭔가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네, 시설은 네. 오케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무조건 좀 중립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구 타코 식당이 이제 이렇게 비빔밥 파는데 여기서 좀 투표하실래요?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선거일 뭐 디스크 저 한번 한국도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에? 이건 뭔데요? 아 그런 거겠다. 그 구민 그 쓰는 체육관 맞나? 맞나? 헬스장. 헬스장. 예. 여기도 웨딩홀이에요? 아 맞아요? 예식장. 예식장. 샹들리에가 너무 시선 강탈이었어. 그렇죠. 잠깐만. 여기는 국밥집 여기는 아닌데? 식당 같은데? 잠시만. 저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휠 같기도 하고 저게 뭐야? 뭐지? 아 이게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고깃집에서 해요? 찾아보니까 한국도 생각보다 그런 사유지에서 하네요. 똑같네. 맞네. 완전 별종처럼 봤는데 아니었네. 똑같네. 기아 딜러십. 오 어. 광고 잘 되네. 와. 이번 6.3 지방 선거의 투표소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오케이. 인정.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약간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투표하는 게 중요한 거지. 투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 맞아. 거기서라도 할수 어디서든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신기하다 진짜. 아 맞다. 저희 모레 그거 며칠 뒤에 워싱턴 가시잖아요. 아 맞다. 맞죠. 촬영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 맞아. 맞아요. 응. 뭐 기대돼요. 그러니까. 사실 타일러 워싱턴에서 일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가서 뭐 가보고 싶은 곳이나 그런 거 있어요? 너무 많은데 식당 아는 네. 데 많아가지고. 아는 데 많아가지고? 네, 그거랑 살던 집 좀 지나가 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찍어볼 것 같은데 그 리얼리 타일러라는 채널을 새로 오픈했으니까 거기서 한번 재밌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보여주시니까는. 그러니까 네. 이런 것 좀 어땠어요, 여러분? 좀 댓글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면 좋을지, 놀랐는지, 아니면 의외의 어떤 투표 장소 아시는 데가 있는지, 나중에 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의견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원빅 월쇼에서 다루는 얘기도 너무 좋지만 가끔 조금 가벼운 것도 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채널 리얼리 타일러를 새로 오픈하게 됐어요.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고고!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은요?